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토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응용을 다른 걸 한번 해보겠는데, 그 어떤 이제 그 뭐지 노동 통계치가 그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뭐 에듀케이션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에 해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남성과 여성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020년 데이터인데, 작년 데이터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가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가 없죠. 비슷합니다. 여성이 조금 더 많네요.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근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누가 더 많습니까? 남성이 훨씬 많죠. 인구는 비슷한데 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계속 계산하냐면 경제활동 인구 나누기 15세 이상 인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첫 번째 여기 이제 특징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훨씬 더 높을까요? 이 부분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높으니까 취업자 수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실업자 수도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많겠죠.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실업률 자체를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실업률 계산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거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고용률 변화 보면 큰 차이가 있죠. 왜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가 생길까요? 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 이슈입니다. 딱 이게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남녀 불평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숫자 자체가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전제는 뭐냐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인구는 똑같잖아.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15세 이상이.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저희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여성이 더뭐 뛰어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데 왜 이 경제활동 활동 인구는 남성 여성보다 훨씬 많냐?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여성보다 훨씬 높냐? 그리고 이제 고용률은 남성 여성보다 훨씬 더 높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남녀 불평등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쭉 진행되어 왔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씩 보죠. 그럼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게 이제 1963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요거는 2020년 데이터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그지 여전히 높은 편이죠. 과거하고 이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였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년대에는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6%이 정도였다가 계속 지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갭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갭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찾아봐야죠.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남녀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유는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한국만의 특성이야?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의 남녀 불평등이 정말 심한 거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다 그런 거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치? 첫 번째 한번 봤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월별 데이터를 써서 여기 좀 삐죽삐죽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추세만 보면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게 48년부터 2019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48년부터 한 2009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여기는 감소하는 거니까 이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부터 둘 다 감소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일단 접어두고 어쨌든 이 두 개의 어떤 격차가 있습니다. 미국도 많았던 거죠. 한국처럼 컸는데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격차의 차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56.9%, 57% 되고 미국 남성은 69%니까 69.5%니까 뭐 12.5% 정도 더 높은 편이에요.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은 52.8%, 뭐 53%, 72.6%, 73%, 하니까 20%.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의 격차가 더 심한 거예요, 미국보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격차가 있지만 어쨌든 두 나라에서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보다는 작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이유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남녀 불평등에 있다면 두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좀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유가 남녀 불평등이 있었다면 이 남녀 불평등의 정도가 이제 오버 타임에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인 거죠.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건 그 기본적으로 그 룰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룰을 그러니까 차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불공평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런 이제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 어떤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러고, 그죠? 한국도 그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지? 이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정도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뭐 여지가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 이게 뭐 환경이 좋아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이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성의 능력이 좋아져. 여성의 어떤 뭐지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사회적인 거와 관련이 있는데 여성의 어떤 휴먼 캐피탈의 축적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한국 같은데 있으면 그래서 한 명을 만약에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남성을 대학을 보냈지 여성보다 남성을 대학을 보냈습니다. 이건 남녀 불평등인 거죠 집안에서부터. 그래서 남성을 보냈다 보니까 남성이 더 많은 이제 더 높은 휴먼 캐피탈 수준을 획득하게 되면 당연히 그 뭐지 남성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버타임이 증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수준이 좋아지면서 이것도 한 측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남녀 불평등과 관련이 있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따지면 그 획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뭐 보였을 수 있는데 이 제조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조업의 발달로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이 어떤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제조업의 발달 중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 기술의 발달이 지금 뭐가 있냐 그러면 세탁기라든지 여러분들 뭐 밥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가정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전자제품들의 뭐 발명, 생산 이런 것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거에 세탁기가 없고 밥솥이 없고 가정용 온갖 종류의 어떤 청소기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이 없으면 그리고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보통 이제 한 가구에 아빠, 엄마, 보통 이제 애기들 3명, 5, 6명이 통상적인 어떤 것을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겠죠. 아침도 밥 먹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무상급식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애들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학교 가면 그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 6명의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이 하는 어떤 소비 활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생산을 담당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보통 이제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내에서의 어떤 생산인 거죠. 가정 내 생산 활동에 누군가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가정 내 생산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주로 먹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옷 세탁하고 뭐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애들은 학교 가야 되니까, 애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애들은 할 수가 없고, 엄마 아빠가 둘 계시면 엄마는 집안 일을 담당하고, 가정에서 생산 활동 담당하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거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다른 것도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분리한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집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 그지? 청소도 해야 되잖아, 집에 청소, 옷도 세탁도 해야 되잖아. 이 모든 걸 다 밖에다가 맡길 수 없겠죠. 맡길 만큼 돈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빠가 벌 때는 월급이 많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주로 많이 다 사 먹고 청소도 다 하고 알아서 세탁기에 다 세탁소에 다 맡기고 다 그렇게 하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담당해야 되는데 주로 이거를 한 사람이 담당했는데 주로 누가 담당했냐면은 여성이 담당했던 거죠. 여성이 가정에서의 생산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세탁기도 없고 밥솥도 없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제 저기 나무에다가 불 떼고 아니면 뭐 연탄으로 불해서 이제 밥 만들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빨래도 해야 되는데 빨래 세탁기도 없으니까 손으로 빨래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청소기도 없으니까 손을 다 닦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끝나면 또 점심밥 해야 되고 저녁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하는데도 아마 집안이 다 안 끝날 정도로 집안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60대, 70대를 거치면서 이제 세탁기도 발명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냉장고도 없었는데 90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치? 냉장고도 이제 서서히 발명이 되고 그치? 밥솥도 만들어지고 그치? 여러분도 어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밥솥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언제부터 밥솥 사용했는지 여러분 어머님들이 아마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집에 밥솥이 없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성능이 아주 떨어진 밥솥이 있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 청소기 이런 거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탁기 이런 거 물어보십시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밥도 미리 밥 해놓고 그지? 그리고 세탁하는 것도 세탁기에 넣어놓고 알아서 자기가 탈수는 안 됐지만 세탁은 시키고 나중에 이제 빨래 늘어서 말리면 되는 거니까 음식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러면서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는 가정 일을 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성들 특히 여성들이 주로 그걸 담당했는데 시간이 줄어드니까 뭘 합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밖으로 나가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로 어디에 많이 갔겠습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당시에 이제 많이 여기에 많이 공급되었던 여성들의 노동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했냐면 주로 이제 그 임시 일용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슈퍼마켓에서 캐시어 하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쪽으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버타임이 증가해왔던 이유가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분업에 이제 이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 남녀 간의 불평등이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의 불평등이 해소된과 더불어서 이제 여성의 이제 휴먼 캐피탈의 축적 정도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어서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친구들도 다 볼 수 없는데 여성이 이 과목을 듣는 여성하고 남성의 비중을 보면
여성이 더 많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여성이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그 휴먼 캐피탈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활동에 나갔을 때도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남녀 불평등의 정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해결들을 또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이건 누리의 문제니까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시장 경제를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보면은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이 미국보다 약간 또 낮습니다. 왜 그러냐?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지? 남녀 불평등의 정도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여기서 알고 싶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특히나 이 차이가 그동안 이 차이가 당장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0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는데, 즉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낮았는데, 다만 그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나라의 경제 구조를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고용률도 차이가 있겠죠, 그지?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응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번 응용했고, 지금은 경제활동 참가율 중에서도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